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차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대체 어떤 차가 가장 의미 있는 차인지, 그리고 어떤 차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동차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차가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차인데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달 이달의 차를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에 저희가 직접 만나본 차들이 후보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아서 그리고 저희 의견도 반영해서 이달의 차를 매달 한 대씩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1월 모카 이달의 차 어떤 차가 선정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살펴본 차를 보면요, BMW 5502, 현대 팰리세이드, BYD 아토3,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BMW M5, 맥라렌 720S, 신형 BMW X3 등등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는 현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70, BMW M5, BYD 아토3 중에서 총 2.6만 분이 투표해 주셨고요. 가장 의미 있는 자동차 1월의 자동차로 꼽아주신 차 4위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9%의 선택을 받았네요. 이 세상에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풀옵션 가격이 9천만 원이 넘잖아요. 전 모델에 비해서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겠다 싶은 가격이 됐죠. 그런데 GV70은 특이하게도 출시 행사를 BYD 아토3 출시 행사 날에 딱 맞춰서 동시에 했습니다. 아니, 현대는 이상하게 다른 행사하고 겹쳐. 어떤 차든지 나오게 되면 꼭 현대차가 그날 론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현대의 말로는 우연이래요. 뭐 그렇겠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말 희한하게 겹쳐서,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은 자꾸만 파리를 날리게 됩니다. 다 현대차 가야지 어떻게 다른 브랜드를 가겠어요. 그래서 다들 현대차 가기 때문에 뭐 출시 행사가 뭐 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KGM 토레스 출시할 때도 G70 슈팅 브레이크가 나오기도 했고, 뭐 희한하게 우연의 일치로 너무 겹친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겹치게 되면서 이번엔 희한하게 기자들이 BYD로 갔습니다. BYD 출시 행사를 다 가서 GV70 행사에는 기자들도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영빈 작가가 갔고 많은 매체가 이진이나 삼진 기자들을 보내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튼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 3위는 BMW M5입니다. 24%의 선택을 받았네요. M5는 저희가 시승도 했지만 정말 놀라운 자동차입니다. 최근 친환경 물결로 인해서 고성능 스포츠카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죠. 그리고 엔진도 그렇습니다. 보통 V6다 V8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사기통이야. 벤츠에서 어지간한 스포츠카들 다 사기통입니다. 세상이 무슨 거세되는 느낌이에요. 엔진 마니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인데, 이번 신형 BMW M5는 엄청난 V8 엔진을 그대로 심었습니다. 그대로 그 파워를 유지하고 그 사운드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해서 정말 멋지고 최고의 성능이면서 거기다가 친환경까지 챙긴 자동차로 만들어졌죠. 이거 아니면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잔뜩 넣게 됐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또 다이나믹한 느낌도 나면서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조금 무거워졌다는 평가는 받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킷에서 주행해보면 의외로 잘 달리는 차네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4%좀 적다는 느낌이긴 한데, 아마도 저희 시승기 영상 나가기 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것 같고요. 시승기 보고 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독자 투표 대망의 1위는 BYD 아토3냐 현대 팰리세이드냐? 1위는 역시 팰리세이드가 차지했습니다. 34%를 차지했네요. 2위는 BYD 아토3인데요. 33%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박빙이죠? 불과 1% 차이. 댓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 몇 개만 읽어줄까요? 아토3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아토3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댓글이 완전 좌우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카형이 아토3를 살 일은 없을 것 같은, 뭐 여기저기 나쁜 말처럼 돈을 받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형님이 아토3 탈 때 설명 보면 그냥 가격 대비 의외로 괜찮다 라서 굳이 테슬라 있는 형님이 이걸 조회수 나온다고 3천만 원 땡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 형님이 캐스퍼나 레이 EV는 진짜 반응 좋았는데 아토는 내내 좀 그랬어, 나는 고려해볼 만한 차긴 한데 다른 차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싶은 차기도 함. 이 말씀 참 많네. 어떤 분들은 중국차를 여기다 후보에 올린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몇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왜곡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투표
투표풀이 지금 26,000명이나 되거든요. 26,000명 정도의 투표면 이거는 왜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몇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요. 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아토3가 관심이 많았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토3가 좋다라고 해서 선택한 거라기보다는 국내에 중국차가 들어왔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달에 가장 임팩트 있는 일, 가장 충격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달의 차라는 취지에 가장 잘 맞다는 점에서 투표한 것도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카 구독자님들의 투표 결과에 저희 모카 직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본 결과 2025년 모카 1월의 차는 팰리세이드일까 아토3일까? 두구두구두구. 네,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와, 휴. 그럼 어떤 면에서 팰리세이드를 이달의 차로 뽑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살펴본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장점, 가족에게 최고의 차라는 점입니다. 가장 넓은 차체를 갖고 있고요. 모두에게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각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쾌적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겠죠. 게다가 각 좌석에는 컵홀더가 각각 있고요. 모든 좌석에 100W 충전 포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통 어지간한 집에 있는 충전기들 보면 뭐 16W, 뭐 20W, 자동차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17W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00W 충전을 하게 되면 이런 노트북 같은 것도 그냥 USB-C만 연결하면 노트북이 충전되는 정도, 그리고 작은 커피 포트 같은 걸 끓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전류를 내주는 아주 힘이 강력한 그런 USB 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느끼게 되는데요. 썬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에 있는 썬루프와 뒤쪽에 있는 글래스 루프,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뒤쪽 쉐이드가 별도로 있어서 이 전동 쉐이드로 덮었다 열었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3열에 앉았을 때 이 썬루프로 인해서 개방감이 나쁘지 않고요. 측면 유리도 꽤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3열에 앉았을 때도 답답하지 않은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열까지 모든 사람이 타고도 트렁크 공간도 넉넉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이런 짐도 가득 실을 수 있고 쾌적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좌석이 1열, 2열은 좋지만 3열이 승차감이 나쁜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3열까지 앉아도 모든 좌석의 승차감이 고루 좋고 착 가라앉아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변 댐퍼가 21인치 휠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가변 댐퍼를 선택했을 때 이 차의 성격에 잘 맞는 착 가라앉는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열에 앉은 승객도 이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3열의 스피커를 트위터가 아니라 조금 큰 트위들러라고 하는 이런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넣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아마 3열에 앉아서도 역시 아빠 최고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장점, 아빠들의 로망이 되는 자동차라는 점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화려하죠. 이거는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외관이 확실히 비싼 차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DR이가 확 이만하게 크고 깜빡이가 꿈뻑꿈뻑하게 켜지고 이렇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더라도 와, 이건 뭔가 특이한 차다 하고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내도 굉장히 고급이죠. 이 전체를 가죽으로 도배한 것처럼 정말 커다란 이런 IP가 이 차가 마치 영국 자동차 같은 그런 럭셔리의 자동차 인테리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되고 있으니까 이 차의 타깃이 명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감히 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빠들은요 그냥 로망처럼 갖고 싶은 자동차로 머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약된 숫자를 보면 4만 대가 넘었다고 하니까 요즘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셨지? 놀랍습니다. 장점 세 번째, 9인승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대기아의 SUV로는 드물게 7인승뿐이 아니라 9인승까지 나오는 자동차입니다. 마주보는 9인승이 갤로퍼에 있었죠.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정말 드문 9인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까지 9인승이라면 어떤 차가 있었나? 현대 스타리아, 기아 카니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차들은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이기 때문에 내가 승합차를 운전해? 야, 그건 조금 창피하지 않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혼자 타고 나머지는 그냥 빈 공간으로 비워두는 게 너무나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SUV면서 9인승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차는 승합차로 등록이 됩니다. 이건 SUV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승합차로 분류되는 이 팰리세이드 9인승 모델을 보면요.
있고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값이 조금 싸다. 사업자들은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값에서 10%를 환급받는 거예요. 너무 좋죠? 물론 이게 9인승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9명 타는 건 아닙니다. 최대 7명이 타는 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는 오히려 6명밖에 못 타기 때문에 산타페 7인승에 비해서 오히려 인원이 적게 타는 자동차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달의 차라고는 하지만 모든 차가 그렇듯이 펠리세이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펠리세이드는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했죠. 3,800만 원대부터 팔렸습니다. 그나마 3,800도 많이 올린 거였어요. 초기에는 3,200만 원에 팔렸던 차죠. 그거 너무 비싸지 않냐 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거기서 5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솔린 모델 깡통 시작 가격이 4,383만 원. 이건 좀 너무하죠. 거의 15%가 올랐어요. 차값이. 가솔린 풀옵션을 보면 무려 6,386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의 풀옵션까지 가면 7,160만 원. 이야, 제네시스 GV80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장난이 아닌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가성비에서 봤을 때 너무나 떨어지는 자동차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정말로 잘 팔릴 수 있을까? 원래 배기업 걱정은 하는 거 아니죠? 네, 어련히 잘 팔리겠죠. 펠리세이드인데 당연히 잘 팔릴 걸로 예상됩니다. 단점 두 번째, 연비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최근 자동차 업계와는 반대로 굉장히 연비가 나쁜 파워트레인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2.0L 엔진을 사용하고 2.0L를 퍼포먼스를 높여가면서 쓰곤 합니다. 그런데 굳이 2.5L 엔진을 쓴다? 그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러면서 가솔린의 자연흡기 3.8 엔진을 빼고 2.5L로 배기량을 줄였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륜구동 모델이 기존 3.8L 엔진에 비해서 지금 2.5L 터보 엔진을 넣으면서 연비가 더 개선됐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V6 엔진을 4기통 엔진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사륜구동 모델은 오히려 연비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연비가 어떻게 더 낮아질 수가 있지? 가솔린 사륜구동 모델은 연비가 8.2km/L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쁘죠? 왜 이렇게까지 나빠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에서도 연비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요즘 연료비가 상당히 올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연비가 나쁜 차를 팔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연비를 맞춰야 될 텐데. 그런데 미국에는 2.5L 터보 엔진이 수출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3.5L 자연흡기 엔진이 나간다고 해요. 3.5L 자연흡기가 좀 더 연비가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연비면은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불만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륜 구동은 상대적으로 연비가 훨씬 좋은데요. 연비가 리터당 9.7km.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기존 가솔린 3.8 모델 연비를 보면요, 리터당 9.3km였습니다. 사륜 구동은 8.5km. 아니, 그러면 기존 3.8L하고 지금 2.5L 엔진 느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기존에 비해서 열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V6하고 4기통하고 어떻게 같아? 당연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데 연비가 0.4km/L 밖에 차이가 안 난다니, 이건 연비에서 개선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솔린 3.8L 펠리세이드를 사는 사람들이 간혹 계셨죠. 사고서 얼마 안 돼서 차를 팔거나 아니면 이거 연비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사겠다 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GPD님이 펠리세이드 3.8을 타시다가 눈물을 머금고 1년 만에 바로 되파시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연비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가솔린은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거나 사도 아마 많이 후회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워트레인이 디젤도 사라졌습니다. 자연흡기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파워트레인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믿을 건 하이브리드 뿐입니다. 그러면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제외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13.8km/L가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 못 넘는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연비에서는 하이브리드도 그렇게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진 못하고요. 그래도 일반 가솔린 터보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30% 남짓?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지만 출력에서는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334마력을 낸다고 하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바뀌면서 더 부드러워져서 달리는 느낌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연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현대자동차도 연비를 높이는데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점 세 번째, 첨단 기능이 아쉽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좋아졌어요. 디자인도 예뻐지고 특히 계기판 디자인 완전 좋아졌습니다. 와, 화려하죠? 그런데 그 계기판 디자인이 계속 동그라미의 색깔만 바꾸는 형태의 디자인이거든요. 이걸 좀 바꾸지는 못할까? 나는 이코 모드면 이코로 좀 달리고 스포츠 모드면 RPM을 중앙에다 놓고 스포츠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뭐 이런 것들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식의 계기판을 다양하게 하는 것들은 안 되고요. 색깔만 바뀌는 그런 형태인데 예쁜 건 인정. 그렇지만 좀 더 기능적이었으면 좋겠다. 요즘 현대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디자인은 훌륭한데 기능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센터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이 기능 아니면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경제 방송하는 라디오 DJ 분이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계신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현대차를 사셨대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듣지를 못한답니다. 이거를 틀지를 못한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진짜 심각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는 지금 예쁘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있는 것 같은데 UX나 기능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한 명도 안 계신 걸로 보인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카 이달의 차. 처음 시작부터 너무 지나치게 중립적으로 가려고 노력한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건 양쪽 모두를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너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펠리세이드를 보면 너무 정숙하고 너무 편안하고 정말 크고 넉넉하고 현대가 이제 정말 차를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차였습니다. 자동차가 잘 만들어진 만큼 최초로 등장하는 2.5리터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앞으로 현대 기아도 더 좋은 하이브리드카 EREV 그리고 전기차까지 모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종을 더 많이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모카 이달의 차는 현대 펠리세이드가 차지하게 됐고요. 다음 달에는 아이오닉 9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차들을 만나서 시승해보게 될 텐데 이달의 차 또 어떤 차가 될지 저희 영상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설문 올라가면 설문에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옷이요? 저희 옷은 모카 후드 집업인데요. 이 안쪽에 기모 같은 것도 잘 만들고 나름대로 잘 제작했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저희 모카샵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집업도 사실 수 있고 저희 이영빈 작가가 열심히 제작을 하셔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